반갑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의 저자 산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중천건괴입니다. 중천건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중천건괴는 6개의 효가 모두 양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유는 지도자 또는 리더 또는 스승 또는 선생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중천건계는 지도자의 세상 또는 리더의 세상 또는 스승의 세상 또는 선생님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천이는 강의 편의상 중천건계는 스승들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효는 스승을 상징을 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엄효는 스승의 반대인 제자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천건계는 스승의 세계인데, 그러면 이 스승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원만하고 행복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역 교사와 계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세를 하면 원만하고 행복하게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천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역 행복 처세술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본문의 중천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천관계는 강의 분량이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천관계는 주역에서 그 대문의 역할을 하는 괴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문이 닫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문의 역할을 하는 중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천관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대문을 통과해서 주역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대문의 역할을 하는 개가 중천계 말고도 중지곤계가 있습니다. 중천관계는 양을 상징하고 중지곤계는 음을 상징합니다. 음과 양을 알아야 주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관계와 중지곤계가 주역의 대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천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천관계는 강건하게 활동하는 양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중천관계는 빛과 열등으로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활동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천관계는 숨을 쉴 때 가슴 속에서 외부로 숨을 내뱉는 활동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천관계는 일하고 운동하는 등의 강건한 활동으로 먹었던 뱃속의 밥이 소화되어서 배가 고파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천관계는 등산에 비유하자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산의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여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도달했으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천관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등 총 6개의 욕구가 발생하여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천권계는 욕구가 발생하여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외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강건한 활동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활동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 그리고 행복에 비유한다면 행복의 산꼭대기에 꽃이 활짝 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천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중천관계는 6개의 효가 모두 양효로 이루어졌는데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양의 강건한 활동이 극에 도달하는 상태이며 모든 효가 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6개의 효가 모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 좌우 어디를 보아도 서로 호응하는 자기의 짝이 없기 때문에 6개의 효가 모두 양효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짝이 되려면 양과 음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양과 양과 음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과 양은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과 양. 그리고 음과 음도 또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과 음. 서로 자기의 짝이 되려면 양의 짝은 음이고 음의 짝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과 양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이고 음과 음은 블랙홀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집단,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양과 음이 서로 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천관계에서는 모든 효가 양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속하는 엑셀만 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여 과속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6단 기어를 놓고서 아주 빠른 상태로 지금 달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이러한 중천관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과로사하거나 단명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아주 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단명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6개의 양이죠. 양은 과제가 주어지면 음처럼 과제를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몸보신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답을 찾으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즉 양은 그 스승 또는 전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강건한 실무자, 강건한 중간관리자, 강건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승, 지도자, 리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산천인이 이 중천관계와 어떤 사람의 인생 발자를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괴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 팔자가 중천관계라면 얘에서 모든 효가 양효이고 음효가 하나도 없으므로 이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이 강건하게 활동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만 있고 유순하게 휴식하면서
사업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잘 나가던 대우그룹이 IMF로 한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에서 상하 좌우 어디를 보아도 홍화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모두가 이제 양육이기 때문에 홍화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아서 삶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없습니다. 음은 양이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양은 또 음이 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천관계는 어디를 봐도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생을 짧고 굵게 살다간 모차르트처럼 화려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단명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외롭고 고단한 스타의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의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또는 어, 유명한 가수 또는 뭐 하여튼 이런 스타들의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 팔자는 아동기에서 10대까지의 인생 초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인생 중기, 50대에서 60대 이후의 인생 후기까지 큰 사업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업의 강건한 실무자, 강건한 중간 관리자, 강건한 지도자 또는 원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강건하게 활동할 때는 양의 장점을 발휘하여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양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의 포용력, 양의 단점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갈등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을성 등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가로사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천근의 인생 팔자는 인생이 잘 나갈 때 방심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화려하게 살면서도 단명을 예방하고 천수를 누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천근계의 인생 팔자는 스타의 인생이기 때문에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스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장도 잘 듣고 그리고 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단단하게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천근계는 사계절로 보면 꽃이 피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천근계가 양의 효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물로 본다면 꽃에 해당합니다. 식물, 꽃. 원형 이종으로 본다면 형에 해당하고 인의 예지로 본다면 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글의 주제인 행복으로 본다면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워주는 양의 강건한 활동이 극에 도달하여 이로 은하여 얻는 행복의 산꼭대기에 도달한 상태이며 또 이후에는 행복의 산꼭대기에서 내려올 일만 남은 운명입니다. 지금 행복의 산꼭대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1.1장의 제목이 영원한 행복이란 없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정상에 오르면 이제 바닥에 내려올 일만 남은 운명입니다.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음으로 중천관계를 행복과 관련짓고 해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주역 중천관계와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서로 매칭시켜 보았습니다. 예. 아마 산천인이 처음으로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과 주역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우선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 욕구 단계설은 이제 크게 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구에는 크게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은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존중의 욕구가 생기고,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메슬로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라 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 그래서 총 6개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면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의 욕구가 생깁니다. 산천이 책에 너무나도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역 중천계의 각효와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매칭을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천관계, 초요인 초구. 중천관계에서 초요는 바로 가장 밑에 흡니다. 초구는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초구는 필자가 보았을 때 사람으로 보면 1살에서 10살 미만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초구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자기의 짝이 있다면 요 위에 이제 지금 구사인데 구사가 아니고 육사가 되면 자기의 짝이 됩니다. 어디로 가도 다 양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이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 초구는 지금 양이기 때문에 양이 에너지를 음에게 주면 양은 음이 됩니다. 양은 음으로 되고, 그리고 이 음은 에너지를 받으면 다시 양이 됩니다. 양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이 다시 또 음에게 에너지를 주면 음은 또 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은 열심히 음에게 에너지를 주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은 양의 에너지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노동과 휴식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 즉 자기의 짝이 있다는 것은 노동과 휴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초구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상하 좌우 어디에도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이러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호인 구의. 그래서 구의는 이제 요 두 번째 표가 되겠습니다. 구의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의는 10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의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안전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호인 구삼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지금 발생하는 상태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3은 20대에서 30대까지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93은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3은 20대에서 30대까지 청년기, 그리고 자기 짝이 없어서 욕구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요인 94는 존중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지금 욕구가 발생한 상태이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4는 40대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94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봉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이 존중의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이제 중천관계를 보면 제일 먼저 초구, 그 다음에 구이, 구삼,
그 위에는 이제 구사, 그다음에 구오, 상구가 있는데 이 초구의 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사가 이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구사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음이면 즉 육사가 되면 서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이와 구오는 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서로 양이기 때문에 지금은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호가 만약에 음이 되면 즉 유고가 되면 서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과 상구는 지금은 짝이 될 수 없지만 이 상구가 음이 되어서 음유가 되어서 상육이 되면 서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육이기 때문에 서로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사는 존중의 욕구에 해당하고 이 초구는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짝이 아니기 때문에 욕구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존중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존중의 욕구가 없어지는 대신에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강해질 수도 있고 생리적 욕구가 강해지는 대신에 존중의 욕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이제 노동과 휴식을 할 수 있는데 욕구 조절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욕구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효인 구호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호는 50대의 장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화됩니다. 그리고 구호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자아 실현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호와 구이가 양이기 때문에 서로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 조절하는 것이 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효인 상구는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구는 60대나 그 이후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화됩니다. 상구는 상하 좌우 어디에도 공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므로 자기 초월의 욕구와 애증과 소속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천이는 주역계와 메솔로의 욕구 단계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중천관계는 모든 효가 이렇게 양효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간에 서로 이제 상호 조절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구가 모두 이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천관계의 주요 건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중천관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천관계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천관계는 지도자의 세계 또는 스승의 세계 또는 리더의 세계인데 이 지도자와 리더와 그 다음에 스승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천관계의 세상에서 원만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 주역에서 주역 괴사와 도사에서 이제 그 처세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원문 중천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원문.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무슨 말이냐? 그는 어떠므로 형통하고 이롭고 그 다음에
바르면서 끝마침이 있느니라. 문헌전. 이 문헌전은 이제 공자님이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 주역책을 읽고 이 이제 문헌전을 살펴보면 어, 원은 착한 것의 어른이요, 형은 아름다움의 몸이요, 이는 어려움의 조화됨이요, 정은 이를 주함하니니 군자가 인을 본받아서 사람을 기르며 아름답게 모여 예에 합하며 사물을 이롭게 하되 의에 조화되도록 하며 바르고 굳게 일을 주관하니 군자가 이 내덕을 행하는지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는 원형 이정이라 하느니. 이 중천건계는 이 서성들이 사는 세상, 서성의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서성은 또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자들이 사는 세상, 이 군자들은 이 원, 형, 이, 정, 이 네 가지의 덕을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덕을 행해서 원형 이정이라고. 이 네 가지의 덕을 행하면 조화롭고 그 다음에 원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천근계의 효사를 이제 주요 개설을 참고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천근계 효사 원문 초구, 이제 초구, 그 다음에 구이, 중천근계는 구삼, 그 다음에 구사, 구오, 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구를 보시면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무슨 말이냐? 초구는 물속에 잠긴 용이니 서지 말지니라. 주역에서는 이제 양은 리더, 지도자, 스승 또는 이제 이렇게 용으로 또 비유됩니다. 용이란 것은 이제 변화를 부리는 동물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최고. 변화를 상징하는 용. 용은 또 동물로 본다면 동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또는 스승이라 할 수 있는데, 물용. 이 초구는 용으로 본다면 가장 지위가 낮은 용. 그 다음에 스승으로 본다면 국민급 스승입니다. 국민급 스승. 초구는 국민급 스승. 구이는 장군급 스승. 그 다음에 구삼은 도지사급 스승. 구사는 장관급 스승. 구호는 대통령급 스승. 상구는 원로급 스승. 이렇게 서성에도 이렇게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가장 낮은 지위의 스승이기 때문에 물용해라.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이라면 자기의 입장이라면 자기 힘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초구는 용의 덕을 지녔으되 은둔하는 자이니 새 속에 영합하지도 않고 명성을 얻지 못해 숨을 살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만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구는 세상에 나아가 활동하기가 즐거울 때는 그 덕을 행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는 물러섭니다. 오로지 도를 지키는 신념이 확고하여 움직일 수 없음, 그것이 잠룡이라. 군자는 덕을 성취시키는 일을 행동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는 바가 날마다 날마다의 행동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물속에 잠겨 있다고 말한 것은 이는 숨어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고 비록 행동하지만 성취되지 못한 처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잠룡, 가장 지위가 낮은 군자이기 때문에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 그렇게 처세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상전 해설 이거는 이제 해설은 이제 산천인이 해설한 것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으로 구이. 구이는 현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 무슨 말이냐? 구이는 용이 밭에 나타났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루니 구이 이제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가 있으면 이 구이는 이제 지인은 보면 장군, 이순신 장군이나 하여튼 이런 장군급 스승이 되겠습니다. 용이 밭에 나타났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루나.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구이는 용과 같이 뛰어난 덕을 갖추고 있으며 중령의 도를 바르게 닦고 있는 자이니 이순신 장군과 같이 평소의 말이 믿음직스럽고 평소의 행실이 신중해서 간사한 것을 맡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합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펴고도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순신 장군과 같이 덕이 널리 퍼지는 속에 가만을 줍니다. 이게서 말하기를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주의 덕이라. 군자가 학문을 통해 동지자를 규합하고 상호 질문하면서 도를 변론하며 관용하는 자세로 도를 지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기를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이는 곧 군주의 덕이라. 예. 현룡제전 이순신 장군 정도 됩니다. 대인 그리고 이 대인의 짝은 대통령급과 이렇게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이는 이제 다음으로 상정과 해설은 띄워놓고 구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삼은 이제 도지사급 서성이라 할 수 있는데 구삼은 군자가 종일 경건하여 석청약하면 예하나 모으리라. 무슨 말이냐? 구삼은 군자가 날이 마치도록 구세고 구색에서 저녁에 두려운 듯하면 이태로나 허물은 없으리라. 공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구삼은 군자는 덕을 행하고 대업의 성취를 위하여 연마합니다. 충실하고 믿었게 함이 덕을 행하는 것이요. 말을 닦고 정성을 들이비 대업을 추진하는 방책입니다. 군자는 자기가 나서야 할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일의 기미를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자는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 물렀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함께 어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윗자리에 앉아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에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그때에 따라 반성하고 근신한다면 비록 위태로나 허물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삼은 도지사급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요즘에 이제 도지사로 이제 그 경기도 도지사 뭐 김동연 뭐 도지사나 또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또는 뭐 옛날로 치면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뭐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이제 상정과 해설은 뛰어넘고 그다음에 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사. 구사는 이제 장관급 이제 스승인데 구사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구사는 혹약 재현하면 무구리라. 무슨 말이냐? 구사는 혹 뛰어 연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공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구사는 오르내림에 늘 그람이 없는 것이 간사함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고 물러감이 일정하지 않음이 무리를 떠나려 함이 아닙니다. 군자가 덕의 완성을 목표로 노력 전진하고 대벌 연망하기 위해서 그 알맞은 시기를 얻으려 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한 경지에 채도 허물이 없나니라. 이제 다음으로 상정과 해설은 띄워놓고 다음으로 이제 구호를 살펴보면 구호는 이제 대통령급 스승입니다.
대통령급 서성. 대통령급. 구호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라. 구호는 용이 하늘에서 나니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로우니라. 예, 구호,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삼구. 이 구호와 구이는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짝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음요가 되면 이제 서로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이와 구호는. 이 대인, 이 대통령은 이 장군, 이순신 장군, 선조 임금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만나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공자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하며 물은 젖은 대로 흐르며 불은 마른 대로 나가며 구름은 용을 쫓고 바람은 범을 쫓습니다. 성인이 세상에 출현하면 만물은 그를 우러르며 질서를 찾습니다.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로 지나고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로 지나니 이는 곧 만물이 각각의 동류를 쫓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저 대인은 천지와 대부로 그 덕이 합체하며, 그래서 저 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서성, 양, 리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일과 더불어 그 밝음이 일치하며 추나 추동 사기들과 시설을 같이 하고 기신과 더불어 그 기용을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선행하여 하늘에 앞서서 일을 행하여도 하늘이 하는 일이 그에 어긋나지 않고 하늘보다 뒤지더라도 천시를 받드나니 하늘의 은행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생장, 수장 이러한 운행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는 원형 이전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늘조차 대인이 하는 일에 어긋남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나 귀신의 경우에 더 말할 여지가 있겠는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구호. 구호는 이 대통령급의 서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급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하늘에 선행하여 일을 행해도 하늘이 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고 하늘보다 뒤지더라도 천시를 받는. 예,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중과 구호는 이제 뛰어넘고 그 다음에 상구는 이제 원로급 스승인데 이 원로급 스승은 국가 원로급 스승입니다. 상구는 학용인이 유예리라. 무슨 말이냐? 상구는 지나친 용인이 후회가 있습니다. 이 지위가 최고 높습니다. 원로. 지위는 높은데 근데 실권은 없습니다. 실권. 지위는 높은데 실권이 없습니다. 공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상구는 절정에 올랐기 때문에 신부는 귀하고 높아도 앉을 지위가 없고 신부는 귀하지만 실권을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십니다. 백성이 없으며 현인이 아랫자리에서도 도움이 없느니라 외롭습니다. 이로써 움직임의 후회가 있느니라. 너무 지나치다고 말한 것은 나아감을 알되 물러나짐을 알지 못하고 나아감을 알되 양의 특성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상대방의 늘 말을 경청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벌입니다. 나아가는 것만 알지 후퇴할 줄 모릅니다. 후퇴하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음입니다. 음의 역할,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음입니다. 이 양은 엑셀의 역할을 합니다. 가속의 역할, 간직함을 알되 없어짐을 알지 못하니 얻음을 알되 잃음을 알지 못하니 그 오직 성인뿐이다. 진퇴존망을 알아서 그 바람을 잃지 않은 이는 오직 성인뿐이다. 이 상구는 지금 지도 놓고 거기다 양의 단점인 이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발진. 이 급발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천건계에서 가장 위험한 계가 바로 상구입니다. 상구가 가장 국가 원로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지도자들만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 상구가 가장 위험한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상구, 저 국가 원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특별히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용구. 용구는 경군용 하되 무수하면 기라리라. 무슨 말이냐? 용구는 문용을 보되 우두머리가 없으면 기라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구는 가장 지위가 높은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머리가 없이 이렇게 겸손하면 원만하고 조화로운 처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역 교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역 공문의 중천관계는 필자가 보았을 때 강개토 대왕이 동북아시아 통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정복하려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주변 국가의 전쟁을 펼치고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계입니다. 여기서 강건한 지도력으로 동북아시아 정복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개토 대왕은 강건한 구호에 해당하고, 강개토 대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군부는 강건한 구호에 해당하고, 강개토 대왕의 비전에 발맞추어 그의 주변에서 부국강병의 정책을 수립하는 등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참모와 국가 원료는 강건한 구사와 강건한 상구에 해당합니다. 강개토 대왕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지방의 지방단체장, 백성 등은 강건한 구사민, 강건한 초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계에서는 강건한 양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지에 따라서 중천관계 전체의 특성이 바뀝니다. 예.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상과 같이 중천관계는 모든 효가 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양의 강건한 활동이 거기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효가 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하 좌우 어디를 봐도 서로 호응하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양들만 있기 때문에 음이 없어도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치면 마치 가속하는 엑셀만 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며 가속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면 과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과제가 주어지면 엄처럼 과제를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몸보신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답을 찾으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강건한 실무자, 강건한 중간관리자, 강건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중천권 시절에는 천하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고 멸사봉공하는 태도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갖추고 발휘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중천권 시절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비전과 그 다음에 지도력, 그리고 중천관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등 모든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우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강건한 활동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는 행복의 산꼭대기에 도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후에는 행복의 바다로 내려올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중천관계와는 반대로 에너지를 내부로 축적하며 유순하게 휴식하는 상태인 중지공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천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본 강의에 대한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산천인이
더 보기란에 이렇게 주역 행복 처세술 종이책과 그리고 전자책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